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선배님, 문학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 따로 있을까요? 문학? 문학이면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지. 왜요? 다른 학교랑 차이점이 있나요?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는 순수 문학부터 드라마 작가, 라디오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까지 커리큘럼이 창작 중심이야. 그리고 책임 교수제를 도입해서 1대1로 학생을 지도하니까 학생들 실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아, 그래서 문단에 데뷔한 사람들 중에서 서울 디지털대 문예창작과가 많군요. 그럼 문단에 데뷔하는 사람만 매해 10명이 넘어. 교수진 중에서 문예의 질을 직접 발행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된대. 유명 작가들이 동아리 활동까지 같이 하면서 학생들 작품을 지도해 준다니까. 그렇구나. 그럼 입학 후에 내가 소설가가 될지 시인이 될지 드라마 작가가 될지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지금이 입시 기간이죠? 아싸, 결정! 고마워요, 선배.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신입 편입생 모집 중. 관훈클럽 토론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 최고위원을 초대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관훈클럽 총무 이성근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올 들어 4번째입니다. 사실 관훈클럽은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 후보였던 문 대표가 올 초 다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당권을 가져가면서부터 첫 번째 초청 대상자로 주목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토론회가 성사되지 못하다가 해가 저물어가는 지난달 26일에서야 날짜를 잡았는데, 공교롭게도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국가장으로 초청장까지 나간 상태에서 토론을 다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야 다시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토론에 응해주신 문 대표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어렵게 성사된 토론회인 만큼 내실 있고 알찬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 대표에 대해서는 별다른 소개가 필요 없겠지만 관리에 따르겠습니다. 53년 경남 거제 출신으로 경남고와 경희대 복학과를 졸업하고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75년 유신 때 시위로 투옥된 것을 시작해서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 투신해왔고, 변호사 활동도 1991년부터 2003년까지 부산 경남 민변 대표를 지내던 등 같은 맥락을 이어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민정수석과 정무특보 비서실장 등을 지냈고 2012년 18대 대선에 출마했으나 고배를 맞았습니다. 이후 새정치연합 고문과 비대위원을 거쳐 올 초 대표 최고위원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조타수를 맡고 계십니다. 패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왼쪽 오른쪽부터 송현정 KBS 정치부 차장이십니다. 그리고 이중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이십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박민 문화일보 정치부장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앙일보 정치부 부장대우 강민석 씨입니다. 이분들 모두 신문 지명과 방송을 통해서 낯익은 분들일 겁니다. 소속사에서 이들이 가지는 비중으로 볼 때 야당 대표를 초청한 이번 토론회에는 관훈클럽의 기대를 보여주는 패널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문 대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압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문재인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선진국 문턱에서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거꾸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한마디로 불평등한 경제가 되었습니다. 극심한 불평등이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2만 달러를 넘어선 1인당 국민소득은 7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이제는 아예 뒷걸음 치고 있습니다. 수출은 마이너스고 가계부채는 1166조로 사상 최대입니다. 청년 실업률, 비정규직 모두 사상 최대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극단적인 이념 정치, 두 국민 정치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민주주의마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 국정 교과서를 강행하고 대통령이 자국의 국민을 IS와 같은 테러 세력으로 매도하는 그런 상식 이하의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쌀값 폭락에 항의하는 농민이 물대포를 맞아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도 어느 한 사람 사과 한마디, 위로 한마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마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언론들이 한국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독재자의 딸이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 이런 더 네이션 이 기사에 한국 정부의 외교 공간에서 수차례 항의와 압박성의 전화를 한 사실이 해당 기자의 폭로로 밝혀졌습니다. 국격 추락을 넘어서 국제 망신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침몰해서는 안 됩니다. 바꿔야 합니다. 저와 새정치민주연합은 불평등한 경제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낡은 경제를 타파하고 새 경제로 나아가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민생 파탄과 민주주의 퇴행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 길에 모두의 힘을 모으겠습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년 총선에서 의회 권력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2017년 정권 교체까지 이뤄야 합니다. 우리 당이 많이 부족한 줄 잘 압니다. 더 혁신하고 더 단합하겠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이 바라는 인적 혁신도 하겠습니다. 유능한 경제정당, 든든한 안보정당, 강력한 수권정당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희망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옳은 길이라면 두려움 없이 헌신하고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국정 상황 전반에 대한 야당 대표의 인식을 보고 그리고 또 향후 야당의 대여 노선 등을 읽을 수 있는 간결한 발제였습니다. 토론에 본격 들어가기에 앞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가급적 짧게 단문으로 해주시고 답변도 요점만 간결하게 압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개 질문은 1분 이내 그리고 답변은 3분 이내가 관리였습니다. 답변이 부족하거나 새로운 쟁점이 나오면 물론 보충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중석에는 관훈클럽 사무국 직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궁금한 것들이 있을 테니까 문 대표께 묻고 싶은 것이 계시면은 직원들한테 전해 주십시오. 제가 취합해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시간을 봐가며 대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야당의 지금 현안들이 많은데요. 이중근 논설위원께서 첫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초미의 현안이 있어서 취재 기자들이 많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안철수 전 대표가 요구한 혁신 전대 개최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표께서 혁신전대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에 안 전 대표가 다시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테니 이 전대를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어제 문 대표께서는 한 그 종편과의 인터뷰를 하셨던데 총선을 앞두고 당권 경쟁을 벌이게 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좀 시사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견해에 변함이 없으신지 이 자리에서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을 합쳐서 단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단합된 힘으로 박근혜 정권과 맞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나로 힘을 합쳐서 똘똘 뭉쳐도 내년 총선에서 이길까 말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선을 앞둔 시기에 서로 대결하고 분열하는 그런 전당대회를 선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는 대표 권력을 나눌 용의가 있으니 말하자면 공동대표제도 좋으니 함께 하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방안이 협력체제로서 마땅치 않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다시 단합을 말씀을 하시고 다른 대안이나 공동대표나 다른 대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대를 수용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당의 분열을 막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은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안 전 대표도 이미 탈당 불사를 그 시사를 하고 어제 부산으로 내려가서 집거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당의 분열이 우려된다. 단합이 잘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전대를 수용할 오히려 거꾸로 수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저와 그 안철수 그 대표 간에 성패를 가리는 그것이 단합의 방법이겠습니까? 지금 총선을 앞둔 경쟁하는 이렇게 전당대회는 이렇게 분열하는 또 많은 후유증을 남길 것이 분명한데 언제 총선을 준비하며 언제 혁신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탈당할 것처럼 이렇게 하니 여러 가지 곤혹스럽고 난감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이 탈당이란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안철수 그 대표는 우리 당을 만든 그 중에 공동 창업주거든요. 대표 물러가라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저는 탈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탈당은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천에 대한 불안 때문에 또 지금 혁신제도에서 평가 하위 20%가 배제된다는 그런 데 대한 걱정 때문에 그렇게 탈당을 선택한다면 그래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요구는 우리 당내 단합은 말할 것도 없고 당 바깥의 야권 세력까지도 다 하나로 통합하거나 단합해서 새누리당과 1대1로 맞서라는 것입니다. 지금 탈당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심도 아닐 것이고 그냥 저에 대한 압박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가 될 수 있는 길, 단합할 수 있는 길 그런 길들을 제안해 주신다면 저도 얼마든지 저의 기득권 내려놓고 함께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문 대표님께서는 결국은 그 탈당을 언급하고 계시는 당내 그 비주류 의원들 또는 안철수 의원까지 포함해서도 그러니까 되면 명분이 없어서 나가지 못할 거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이미 그 초통첩성으로 그 혁신전당대회를 요구한 입장에서는 대표님의 그런 입장 그 자체가 그러니까 되면 일종의 그 나갈 테면 나가라, 들지 않겠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냉정한 현실 아니겠느냐라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갈 테면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는 안 된다고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손을 잡자고 호소드리는 것이죠. 대결을 요구하지 말고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문안박 제안 드렸습니다. 문안박은 저를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문안박 이렇게 3인이 함께 공동대표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박은순 시장은 현역 시장이기 때문에 참여의 한계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것이죠. 단합의. 실제로는 저와 안 대표의 공동대표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크게 많이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방안을 함께 하자고 제안드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모든 국민들의 요구고 우리 야권 지지자들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해봤습니다. 왜 안철수 대표와 함께 하지 않냐? 왜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하지 않냐? 제가 그 요청들을 받아들여서 공동대표 조은희와 함께 하자고 제안드린 것입니다. 안 대표 요구하는 10개형 혁신 다 하겠다. 수권비전위원회 요청대로 만들어서 위원장 하시겠다면 맡겨드리겠다. 그렇게 다 제안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방안이 미덥지 못하다면, 그 방안이 제가 제안한 것이어서 미덥지 못하다면 좀 더 미도운 방안을 제시를 해 주십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너냐 나냐 끝장보자 대결하자, 저는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갈 테면 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제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 안철수 의원께서 제안하신 혁신전당대회는 대표님께서는 분열 전대가 될 가능성이 높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신데, 사실 지금 국민 보기에는 지금의 야당은 더 이상 여기서 어떻게 더 분열할까 싶을 정도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문 대표님께서도 얼마 전에 기자회견에서 지금 상황을 지긋지긋하다라는 표현까지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혁신전대가 일종의 보면 분열을 그 갈등의 임계점을 확인하면서 승복만 할 경우에는 또 다른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안 의원 쪽 주장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그 대표님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단 거절을 하셨는데, 지금 냉정한 현실은 분열 전대를 피하시다가 분당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당 대표의 입장, 당을 전체를 이제 컨트롤하는 당 대표의 책임은 분열 전대보다는 분당 사태를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정말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저와 안 대표 간에 전당대회에서 맞붙어서 이렇게 성패를 가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이 분당될 것 같은 곤혹스럽죠. 실제로 안 대표는 제가 보기에 지금 비주류라고 하는 분들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와 대치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비주류들의 대표 같은 그렇게 지금 함께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있지만, 사실 안 대표가 요구하는 것은 강도 높은 혁신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혁신을 요구합니다.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혁신, 우리 당의 오래된 기득권을 허무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기 힘듭니다. 제가 석 잘해내지 못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안 대표가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일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전 대표가 대표하던 시절에 새정치 혁신을 위해서 한 걸음이라도 나갔습니까? 의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혁신을 바라는 사람들끼리 함께 힘을 모아서 혁신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제안이 거부되는 이유를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혁신에 대해서 저항하는, 반대하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이렇게 오히려 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로 정치라는 게 참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는 길 말고는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이 안 대표가 서로 등을 돌리고 경쟁하고 너 아니면 나 둘 중 하나만 이렇게 살아남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우리 당을 지지하는 그 국민들과 당원들이 정말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호소 드리고 싶고요. 지금 탈당, 분당 이것은 마침 서로 요구들이 막 부딪히면서 일종의 기세상으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지금 배수진을 치는 것이지 결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아이를 놓고 서로 팔을 잡아 다니는 그 어머니들을 두고 한 그 솔로몬 왕의 그 판결 같은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을 국민들께 계속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이 지금 국민들이 정말 런더리를 내고 있다는 거 잘 압니다. 빨리 끝내야 되고 계속 논쟁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논쟁도 끝내고 하나로 힘을 모아서 새롭게 시작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네, 지금도 그 길이 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는 문안박 협력 체제가 적합하지 않다면 또 다른 어떤 협력 체제의 방안이라도 모색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모두에서는 또 다른 방안을 제시를 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대표께서 직접 어떤 제3의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제안은 없다고 했지만 안 전 대표 측에 뭔가 추가 제안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제는 제가 다시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안, 저런 제안 끝에 문안박 협력체제 공동대표 체제까지 제가 제안을 했는데 또 안 되면 또 다른 제안 가지고 또 논란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는 그야말로 저는 당의 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은 분명히 드러났고 또 저와 안철수 대표, 박원순 시장 다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들 하고 있으니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제가 제안한 문안박 협력 체제가 그게 믿음직이 가는 방안이 아니라면 그런 더 이렇게 신뢰할 만한 그런 방안들을 언제든지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총선을 앞둔 시기에도 과거에 전당대회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당권을 놓고 경쟁한 정당대회는 없었습니다. 전부 통합을 위한 전당대회죠. 야당이 지리멸렬한 상태로 총선에 또는 대선에 임할 수 없으니 야당의 역량을 최대한 키우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당들과 때로는 시민사회 세력과 함께 통합하는 방식으로 야당의 전력을 극대화. 그래서 총선을 앞둔 시기에 전당대회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만약에 그렇게 정의당 또는 천정배 이런 세력과 함께 통합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될 수 있다면 저는 대표직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큰 방안이겠죠. 그러나 당 내에서도 대결하자는 것 외에 단합하고 힘을 모을 수 있는 방안들을 있다면 하라는 것입니다. 대결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결하자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대표 권한으로 제가 어떤 상처를 받더라도 제가 끝까지 뚝심 있게 걸어 나가겠습니다. 대표 의지도 강하시고 또 그런데 응답이 없는 안 전 대표 쪽의 입장도 또 완고하게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는 중진들이 모여서 좀 중재안을 낼 수도 있다 이런 기류도 읽히고 있는데요. 이 중재안의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랄까요? 어떤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저는 중진들의 이야기를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재신임 제안을 했을 때 중진들이 이 재신임 투표를 거둬들이면 다시는 대표를 흔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중진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그 약속에 따라서 재신임 투표를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중진들께서 앞으로는 다시는 대표를 흔드는 당을 흔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막겠다라고 약속했던 부분을 지키지 못했어요. 다시 흔들기가 돌아서자마자 계속이 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많은 중진들께서 안철수 대표와 함께하라 그런 요구들을 해왔습니다. 우리 당의 원로들께서도 마찬가지 당 바깥에서도 그런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상식적인 요구니까 저도 수긍할 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 제안들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의 대표 권한을 내려놓고 공동대표가 되는 것도 받아들이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또 이런 상황이 됐으니 중지들께서 또 지혜를 또 모아서 이 단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신다면 저는 그 방안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경쟁하는 전당대회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전당대회에서 경쟁으로 끝을 내자. 이런 제안이라면 저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표님께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랑 특별한 관계셨습니다. 근데 그 노 전 대통령의 그 리더십을 흔히들 바보 노무현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바보라는 게 신뢰되는 표현은 아닌 게 일단 그 요체는 자기 자신을 버리는 정치, 던지는 정치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얻어지는 게 결국은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과메기가 생각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비린내 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과메기를 드시고 싶으시죠? 딴지일보 기자가 구룡포 현장으로 찾아와 생산에서 포장, 맛까지 검증한 참 좋은 과메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참 좋은 과메기를 검색해주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문 대표님이랑 안 의원님이랑 지난달부터 그 제안, 거부, 역제안 등등이 약 한 달 가까이 이제 오가고 있는 이 상황은, 아까 문 대표님께서도 국민이 넌더리를 낸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결코 감동이 있거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럼 감동적 요소가 두 분의 뭐 이번 제안 과정에서 없었느냐? 결국은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감동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말도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두 분이 만나서 하룻밤 뭐 제안하고 거절하고 그다음에 어떤 결론을 내서 공동 발표하고 하면 될 문제를 이렇게 끌고 있는 이유가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우선은 저는 저 노무현 대통령의 뭐 예를 든 것은 조금 좀 유감스럽고요. 어쨌든 이 던지기나 양보를 말한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한박 공동대표라는 것이 저로서는 마침 자존심을 굽히고 양보하고 대표 권한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소통은 아까 제가 당 안팎의 많은 분들이 안 대표와 협력하라, 왜 이렇게 협력을 구하지 않냐, 왜 팔을 뻗어서 함께 하자고 요청하지 않냐, 이런 이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제안하시는 이 이제 중진 의원들이나 당의 원로 의원들께서 가장 양쪽을 오가면서 충분히 그렇게 제안하면 될 것이다 는 것이 전제가 돼서 이제 그런 식의 제안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정작 제가 이제 제안을 하니까 지금 되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안 대표를 만나기도 했습니다만 왜 지금 이게 안 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제가 한 제안에 대해서 뭔가 조금 신뢰가 가지 않았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부족했다면 그런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전에 유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감동 정치를 야당에서도 보고 싶고 소통 문제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이게 소통을 말씀하시니
좀 이제 가까운 쪽 이야기만 듣고 비주류 쪽 이야기는 안 듣는 거 아니냐. 또는 앞으로 우리 당이 이미 혁신위가 이 공천에 대한 이렇게 혁신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혁신위가 마련한 공천 제도의 그 핵심은 공천 과정에서 당 대표의 관여를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입니다. 공천의 매 과정에서 대표가 관여할 여지를 없게 만드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의가 아닌 시스템에 의한 공천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많이 이제 낮추는 것입니다. 안심번호를 이용한 국민공천제를 합니다. 그러면 현역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력이나 동원력이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선투표제로 가고 또 신진에게 가점을 줍니다. 결선투표제라 하면 결국은 현역 의원과 현역 의원에 맞서는 대표 선수 간의 대결로 가면서 그 현역에 맞서는 대표 선수에게 신진인 경우에 가산점이 줄 현역 의원들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걱정할 수 있는 제도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이 공천 과정에서 인적 혁신까지 이루기를 바라는 것이 저는 국민들의 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망에 맞추어서 공천혁신위원회가 그런 혁신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천혁신, 이런 현역 의원들에게 가해지는 불리함이 말하자면 비주류를 상대로 또는 호남을 상대로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당내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걱정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냥 할 때 소통 안 된다, 비주류를 겨냥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불평하시지 말고 함께 하자는 거 아닙니까? 함께 공동대표하고 거기서 총선 준비기구 함께 만들고 함께 공동선대위 구성해서 총선 관리하고 하면 그런 걱정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 대표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혁신 방안도 많이 말씀하시고 실제로 이제 제도적인 또 실질적인 혁신을 위한 제안도 많이 하시는데 아마 비주류 측에서 그런 의심을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이제 또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당내 기득권을 혁파하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개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 기득권은 문 대표를 포함한 친노라는 게 비주류 인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선 후보 되시고 대선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다시 당 대표가 되시고 주변의 주요 요직들을 친노 인사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공천 비주류를 칭할 때 혹은 개혁을 말씀하실 때 항상 비주류들은 지분 찾기 자기 자리 유지하게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시고 갈라치기를 하시고 당내에서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비주류 측에서는 본인이 설사 충분히 국민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있더라도 공천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우려를 할 수 있고 또 호남 지역의 민심도 어떻게 보면 그간의 여러 가지 문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나 노무현 정권 때 인사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불신이 쌓여온 건데 결국 이제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런 많은 제안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당내 계속 분란이 계속되는 건 그런 소통의 리더십, 통합의 용인술 이런 게 부족하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대표되고 나와서 두 분의 인사 동안 친노는 단 한 명도 제가 가깝게 임명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 아닌지 언론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 당시 보도가 됐고요. 지금 당직자들이 다 바깥에 민주 모임에도 가고 비주류도 모임에도 다 가고 있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그 탕평을 줘야 된다는 그런 것이 지나쳐서 오히려 탕평을 하지 못하고 친노는 거의 철저하게 배제하는 그런 인사를 했던 것이 우리 당의 현실입니다. 네. 문 대표께서 직면하고 계신 급박한 현안을 다루다 보니까 분위기가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업된 것 같습니다. 조금 쉬어간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조금 우리가 시야각을 넓혀가지고 야당이 현재 처해 있는 지평이라든지 당내 일반 문제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중근 의원께서 좀 해주시죠. 얼마 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지만은 그 뜻밖의 그 추모 열기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원인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윤여준 그 전 의원은 그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 아니겠느냐라고 분석을 한 바도 있습니다. 어쨌든 양김 시대가 끝난 이후 야당 굉장히 혼란기를 맞고 있습니다. 확고한 리더십도 없고 그 당의 정체성마저 민생정당과 이념정당을 또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사이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고만고만한 정치인들이 이 개파 정치를 한다 하는 그런 비판 여론도 거셉니다. 여권에 대한 견제 기능이 현저히 약해져서 여당이 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반사이익을 그 야당이 지금 받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한국의 야당이 지금 처해인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좀 오버롤하게 한번 해주시고 그걸 어떻게 또 풀어나가시는 게 좋을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문 대표께서 2012년 대선 때 이후로 사실상 야당의 중심 인물이십니다. 그동안에 그리고 지난번 28전대에서 그 대표가 되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당을 이끌어 오시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질문 속에 약간의 답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 양김 그 시절은 우리 정당 어떤 운영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그때 제왕적 총재라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김 청산, 양김 극복 뭐 그런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노력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기억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양김 시대는 한참 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두 분이 각각 다 대통령 되시고 또 대통령을 그만두시고 난 이후에도 오랜 동안 그 영향력 갖고 계시고 지금도 그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두 분 그 대통령 시절이 끝나고 난 이후에 야당의 당내 민주주의는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이른바 제왕적 총재는 극복했습니다. 큰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당내 민주주의 속에서 승복하고 하나로 힘을 모으는 리더십, 그걸 아직까지 우리 야당이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야당이 오랫동안 이렇게 지리멸렬해 보이고 오히려 양김 시대가 나섰다라고 그런 말을 듣게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리더십, 당내 민주주의가 확립된 이 시기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뭐 야당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야당 생활을 하면서 가장 겪는 어려움은
물론 앞에 말한 그 리더십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데 따른 그 어려움도 큽니다만 또 현상적으로는 저는 우리 당이 그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 누구나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첫째가 혁신이고 두 번째가 단합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도 해야 되고 단합도 해야 됩니다. 혁신은 우리 당의 어떤 낡은 정당 문화 또는 기득권 정치 여기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혁신이라고 표현하든 또는 우리 안철수 대표처럼 새정치라고 표현하든 저는 뭐 같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혁신과 단합이 서로 상충합니다. 혁신은 이 기득권을 허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갈등이 생기게 되고 이 단합도 그냥 과거에 안주하는 변화하지 않는 단합이라면 이렇게 쉽게 될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그 위에서 단합하고자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단합도 혁신을 위한 단합, 혁신 위의 단합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얻는 일이 참으로 힘듭니다. 그 제가 이 대표 권한을 내려놓고 문안박 협력 체제 또는 공동 대표 체제를 제안했던 것도 이렇게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혁신을 바라고 새정치를 바라는 그 세력들이 함께 힘을 모으지 않으면 감당이 어렵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예, 이제 어쨌든 저는 이런 뭐 혁신이나 단합이라는 면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또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여당 거대 여당에게 맞서는 총력 체제라는 면에서도 그렇고 이제는 우리 당내에 있는 이런 논쟁들을 끝내고 빠르게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철수 대표께도 다시 한번 꼭 제가 제안했던 형태대로 아니라도 좋으니 어쨌든 함께 손잡고 하자라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리고 우리 당내의 모든 구성원들도 그 방향으로 좀 힘을 모아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표님께서 그 혁신과 단합이 충돌하고 상충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난 달 18일이죠. 광주에서는 그 당내에서 단합을 내세우는 분들도 사실 뒤에서는 자기 공천권을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혁신에 반대한다는 건 정치인으로서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만약에 그러시다면 그런 조짐이나 아니면 요구하는 행동이나 언행들이 있다면 그런 건 과감히 공개하셔서 싸우고 막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혁신은 너나 없이 불안한 것입니다. 현상을 바꾸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기득권도 내려놓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또 저항 있고 하는 것은 저는 일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불안한 가운데서라도 조금 우리 당의 총선 승리라는 대의를 위해서 이 개인의 그 불안들을 좀 수용하면서 불이익을 수용하면서 이렇게 이제 함께 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고요. 저는 뭐 우리 당의 많은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일부에서 지속적으로 이 혁신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을 흔들고 또 당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생각하는 하면서 이렇게 당을 해치는 그런 행위가 있다면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당이 거저 화합을 위해서 이게 조금 우리 당에 맞지 않는 오히려 당을 해치는 그런 행위들이 있어도 다들 그냥 인내하면서 참아 넘겨 왔습니다. 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당 구성원 전체가 다 그냥 더 분란을 키우지 않으려고 그렇게 이제 애를 써왔는데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당의 혁신과 단합을 위해서라도 또 한편으로 기강은 분명히 세워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뭐 친노 비노 주류 비주류 대표와 친소 관계 이런 것은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예, 총선 승리라는 대의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시겠다는 뜻을 피력하셨는데 그러면은 총선 문제로 들어가지고 새정치연합의 핵심 관건인 호남 지역 지지를 들머리로 해가지고 총선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 기반이 호남 쪽이다 보니까 이 당내에서 호남 민심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며칠 전 여론조사를 하나 보니까 당의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28%가 정도가 나왔고요. 지지 정당이 없다거나 어떤 의견 밝히기를 유보한 층이 52% 정도 나온 층이 있었습니다. 한 10월 말에 조사를 하나 보니까 40대, 50대, 60대를 봤을 때 이 당에 대한 지지도는 25% 정도에서 한 3, 4% 정도 쭉 올라가는 데 비해서 이 대표님 개인의 지지율은 21%에서 이 연령이 오를수록 8.4, 5.9 이렇게 하락하는 면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대표께서는 호남 민심이 들쑥날쑥해서 종잡지 못하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는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이런 결론에는 동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아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야당답지 못했고 이길 희망을 드리지 못한 탓이다라고 이 원인을 내놓으셨는데 이게 대표 개인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호남 지역 의원들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진짜 당의 총체적인 어떤 문제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호남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하면 우리 당 지지가 높지 않습니까? 지지 기반에서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게 높은 편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것은
이 호남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호남이 중요합니다. 우리 호남이 우리 당의 거의 근간을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호남의 민심이 아주 중요해서 우리가 호남 민심을 많이 말합니다만 지금 우리 당이 우리 지지층들로부터도 이렇게 말하자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우리 지지층들이 전부 다 무당파로 빠져나가고 그렇다고 그분들이 새누리당 지지로 옮겨가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무당파로 머물면서 관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지금 우리 당이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호남은 더더욱 우리 당이 총선 승리의 희망, 정권 교체의 희망을 보여주면 금방 다시 지지자들이 결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호남에서 제 지지도가 어떠냐라는 것이 그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설령 제가 지지도가 낮다 하더라도 또 박원순 시장이 지지받고 있고 안철수 대표도 지지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 당의 그 이렇게 대선 주자들이 지지받는 그 합계를 놓고 보면 저는 호남이 그래도 앞으로 정권 교체를 해낼 세력은 우리 당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것이 기대를 넘어서서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해낼 수 있다 이런 이제 믿음을 준다면 저는 호남의 지지도 빠르게 돌아올 것이고 또 다른 지역의 그 우리 당 지지도 그 빨리 회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토론회가 시작할 무렵쯤에 이 호남 출신의 최고위원이 주승용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최고위가 뭐 재기능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와해된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대표가 어떤 충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지도 체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을 수용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근데 뭐 이제 정책 이야기는 안 합니까? 주승용 최고는 지금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에 의하면 그것은 뭐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 이유의 뒷면입니다만 어쨌든 지도부가 다 물러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대표인 저만 물러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물러나면 이게 최고위원들 득표 순서대로 대표 권한이 대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들이 다 그만두게 되면 그러면 이제 원내 대표가 대표 권한을 대행하게 돼 있죠. 원내 대표까지 그만두게 되면 그 뒤는 이제 비대위가 구성돼서 그 비대위가 임시 전당대회를 열거나 안 그러면 비대위 체제로 어차피 내년 4월 말에는 새로운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비대위 체제로 끌어가거나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당대회라는 것도 예를 들면 안 대표와 제가 동의한다고 그냥 다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어쨌든 주승용 최고는 그 전당대회로 가야 한다는 이제 안철수 대표의 그 부분을 지지를 하고 나섰기 때문에 그분 아마 그 입장에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고위원을 그만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뭐 다수의 또 최고위원들은 또 이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그 최고위원들을 이렇게 그만두라 말라 할 수 있는 권한도 아무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저로서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협력 체제를 모색해보고 그것이 안 되면 최고위원회와 협력해서 물론 앞으로 또 뭐 공동선대위 등을 통해서 또 이 당내에 또 단합할 수 있는 틀도 또 모색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는 지금의 지도부가 책임지고 이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하는 것이죠. 뭐 더 이상 길게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문제에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문 대표님께서는 지난 2일 기자회견 때 그 총선 전까지 야권 통합을 이뤄서 여야 1대1 구도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자리에서 여야 1대1 구도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근데 총선 전까지라 그랬는데 혹시 시기를 좀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신지요, 일단?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까지 노력하겠다는 뜻이고요. 지금 보면 우리 당과 정의당 그리고 또 천정배 의원과 함께하는 분들이 이제 합치면 뭐 가능한 문제죠. 그 방안의 경우에는 통합전당대회라는 방식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이미 뭐 답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당내에 당권 경쟁을 위한 그런 전당대회가 아니라 당 바깥 세력과 다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통합전당대회로 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렇게 통합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하자면 통합을 위한 미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총선은 대선이랑 뭐 지방선거랑 좀 달라서 대선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가 예를 들어 단일화하고 싶은 후보가 각 이제 한 분씩 있다 그러면은 이 두 분이 단일화하면은 되는데 총선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 천정배 신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를테면 정치권 용어로 뭐 개문발차했다라고 할까요? 문 열어놓고 이제 지금 새정치연합 의원들을 올라타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인데 어떻든 이제 후보가 정해질 겁니다. 이제 10월 15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고 그러면 이게 2월 3월 가면 여야가 이제 공천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한 250개 안팎의 지역구에 후보만 500명이 넘을 텐데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1대1 구도가 그 지역에서 이제 가능할지 그 경우에 1대1 구도가 가능하지 않다면 아까 총선 승리 말씀을 하셨는데 총선에 이길 수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총선 때는 우리 야권 정당들이 그 후보 단일화 선거연대 방식으로 후보의 단일화를 이룬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방식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당의 경우에는 이미 그 공천제도 혁신을 통해서 시스템 혁신, 공천 그것을 지금 확립한 상황인데 뭐 지역을 배분하는 식의 그 과거처럼 이렇게 후보 단일화 연대 이 방식은 그 우리 당이 지금 했던 공천 혁신하고는 상충되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는 국민들도 이제는 그 방식의 어떤 유효성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당을 그대로 둔 가운데 후보 단일화를 도모한다면 이제는 각 당이 각 당의 공천 시스템에 따라서 이렇게 공천한 후보들 간에 뭐 여론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쟁력을 따져서 그 가운데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도록 하는 방식 그 방식 외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들은 소수 정당들이 선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보 간의 경쟁력 경쟁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방식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선거 전에 통합을 이루어서 당 내에서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공천 문제가 서로 이제 조정되는 것이
가장 저는 쉽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대의명분도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통합을 위해서는 저희가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필요하다면 저는 기꺼이 다 내려놓고 밀알이 되겠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 지난번 28 전당대회 대표로 출마하시면서 세 가지 정치적 고비가 나에겠다 말씀하시면서 이 전당대회 그다음에 당 혁신 세 번째가 총선 그 고비를 말씀하시고 그걸 통과하지 못한다면 정치적 사망을 한 거나 다름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번 총선에서 어떤 정도의 성과를 거둬야 새정치민주연합이 승리한 걸로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 기준에 못 미쳐서 정치적 평가로 총선에서 패배했다 그런 평가가 나왔을 때 어떤 정치적 거치 선택을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 전당대회에 굳이 나섰던 이유는 좀 총선 승리의 희망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한 10달 이렇게 지나왔는데요. 그럼 총선 승리 희망을 만들었냐? 뭐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로 단합하고 통합해서 반드시 희망을 만들어 내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한 제안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선 승리는 우리 당만의 힘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당은 새누리당에 비한다면 뭐 지역적인 지지 기반 또는 세대별 지지 기반, 뭐 조직력, 뭐 모든 면에서 뭐 열세입니다. 그러나 이 박근혜 정권의 어떤 독재, 독선, 이거 막아야 한다는 그 국민들의 여망이 있습니다. 야당은 이 국민들과 함께 할 때만 총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이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길입니다. 뭐 그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남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혁신하고 단합하고 인적인 쇄신도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희망을 찾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정도면 총선 승리냐, 뭐 그 기준을 말하기는 어렵죠. 뭐 국민들이 평가하실 문제입니다. 다만 욕심 같아서는 적어도 새누리당의 그 과반의석은 반드시 저지해야겠다는. 지금 새누리당하고 정부가 하는 그 행태들을 보면 굉장히 위험한 그 독재로 회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원 집정부제 개헌까지도 여권에서 나왔는데 저는 그것은 장기 집권의 어떤 음모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충분한 견제 세력을 의원회에서 마련하지 못하면 정부 여당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저는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새누리당의 과반의석은 반드시 막아야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1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목표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혹시 총선에서 패배했다는 국민적 평가가 나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예, 뭐 이렇게
국민들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저희 보충 질문 총선 관련해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대표의 총선 출마 여부는 사실은 당 전체적인 선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직까지 대표님께서 정확하게 입장을 안 밝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 지역에 출마를 하실 안녕하세요. 장윤서의 팟짱 귀에 팍팍 꽂히죠? 저는 오늘도 오마이뉴스 최종 경기라고 바닥바닥 우기고 있는 김병기 기자입니다. 공짜 자전거 신문 조중동 기자들이 자기 신문 돈 내고 보나요? 안 봐요, 아빠. 네. 저는 팟짱에 매월 자발적 정치료 3만원씩 내는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덕분에 올해 1000명 늘어서 무려 9,400. 내친 김에 연말까지 1만 명 만인보 캠페인에 도전합니다. 무슨 캠페인이요? 만인보! 한 명의 마음걸음보다 만 명의 당당한 한 걸음. 올해가 가기 전에 오마이뉴스 10,000번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요즘 엄청 갑갑하죠? 갑갑해. 우리 역사책도 지키고 팟짱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10만인 클럽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